자, 내가 주는 돈이 경기도의 돈이라고 생각하고 받으시오. 뭐 이런 얘기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픽으로 바로 들어가죠. 중앙일보 보도인데요. 2018년 10월 평양에서 이화영 당시 평화부지사가 북한 측에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그러니까 쌍방울이 대기로 그렇게 이화영이 이때 당시에는 경기도가 스마트팜 비용 북한에 500만 달러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죠. 평양에서 이 경기도가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18년 11월 말에 중국 선양에서 북한 김성애라는 실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저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2018년 10월에 평양에서 500만 달러 경기도가 돈 주기로 했는데 왜 소식이 없습니까? 이화영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이렇게 김성태 당시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김성애가 원색적으로 비난을 했다는 거예요.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시죠. 그래서 2019년 1월에 중국 선양에서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 측에 내가 주는 돈이 경기도가 주는 돈입니다. 라고 하면서 쌍방울이 대납을 하기로 의사를 표명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23일에서 24일 사이에 200만 달러가 북한에 들어가고 2019년 4월에 마저 그 300만 달러가 북한의 스마트팜 비용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픽 넘겨보죠. 그래서 저 중국 선양에 출장에 동행했다는 쌍방울그룹 핵심 관계자가 중앙일보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쌍방울그룹이 뭐라고 북한이 지방정부 보증도 없이 한국 기업이 주는 돈을 받겠습니까? 라는 게 오늘 중앙일보 보도였습니다. 김종혁 의원님, 오늘 이 보도가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아니, 저는 쌍방울그룹 그 핵심 관계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저거는 대북 접촉을 해본 분들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일단 기본적으로 북한 쪽에서는요. 공무원이 갈 때도 돈을 달라고 그래요. 우리 정부하고 협상을 할 때도 돈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 일개 기업에 대해서 북한이 도대체 정부의 보증이나 지방정부의 보증이 없이 이 쟤들 말로 따르면 북한 말로 따르면 반동 분자들이고 자본주의의 어떤 썩은 뭐 그런 세력인데 그런 세력들과 왜 손을 잡겠습니까? 그리고 뭘 근거로 해서 돈을 받겠어요? 북한은 모든 시스템이 정부가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남한에 대해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북한 애들 만나면 야 니네가 지시해서 말이야 누구도 못 시킬 수 있고 못도 시킬 수 있고 이런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지금까지 나온 증거들을 다 보면 여러 지역에 중국에서 태국에서 계속적으로 저렇게 화면에 나오듯이 만나면서 같이 웃고 술 먹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재판정에 가서는 회장님 저는 당신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 김성태 회장 말 맞다나 아니 형님 20년 동안 형님 동생 하다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런 배신감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이 김성태 회장이 아니 난 다 진실을 얘기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바꾸게 된 계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그 중앙일보 보도에 보면 그 쌍방울그룹 핵심 관계자가 이야기하는 게 또 한 부분이 나오는데 한번 보시죠. 자, 이게 이제 검찰이 좀 풀어내야 될 숙제인데 이 핵심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성태 회장님은 이화영 당시 평화부지사의 부탁을 받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500만 달러랑은 별도인 거잖아요. 500만 달러는 스마트팜 조성 비용이고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평양 방문 비용으로 3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또 대납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 300만 달러를 보냈다고 한다. 김성태 회장님은 이화영의 부탁을 받고. 그러면 이화영이라는 평화부지사는 당연히 저러한 사실들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분이라 하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도 북한에 돈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지 않았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화영, 이재명, 이화영 이 두 분은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전혀 일절 관여한 바가 없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검찰의 숙제로 남았습니다. 조정은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돈 준 사람이 화가 날 만합니다. 그렇죠? 분명히 저 과정에서 북한의 관계자를 쌍방울에 소개시켜준 사람이 경기도 이화영 부지사와 그 관련자들이 아니면 누구였을까 하는 생각부터 해본다면 아니 당신네들이 사업 기회 주고 또 경기도지사 방북한다고 300만 달러 좀 해달라고 하면서 지금 와서 그 돈 우리 쪽에서 나갔다고
도에서는 모른다라고 한 게 말이 되느냐라고 한 게 굉장히 억울할 것 같고요. 저는 이런 과정들이 재판에서 낱낱이 밝혀져야 된다고 보고 정말 내아 하나 지키기 위해서 함께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냉엄하게 냉정하게 쫓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무섭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예. 아까 우리 김현주 대변인께서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앞으로 재판이 이어집니다. 제가 법사위에서 법원 행정처에 계속 요구하는 게 저 모든 재판 생중계해야 된다. 아, 모든 재판을 라이브로 생중계해야 된다. 예. 우리 법을 찾아보면 네.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을지라도 음. 공공에 상당한 이익이 있을 경우에는 생방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지난 국정감사 때 법원 행정처에 이제 대법 그러니까 재판장에 생방송할 수 있는 시설이 다 있음을 이미 확인을 했거든요. 저는 국민들에게 이것은 공공의 이익이 너무 차고 넘치니까 반드시 모든 재판을 생중계해야 된다.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의혹, 대장동, 백현동, 위례, FC, 쌍방울까지 모두 생방송을 통해서 예. 우리 국민들이 보고 듣고 검사들의 주장, 이재명 당대표 변호인 측의 주장을 들으면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예. 라고 이런 것들도 예. 검찰들이 내는 증거물 같은 것들을 국민들이 보고 판단하시게 해야 된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럼 그 생중계가 될지 안 될지는 그러면 어떻게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조정원 의원은 일단 그런 주장을 하셨고. 저희가 지금 법원 예. 행정처에 지금 요청을 해서 확인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확인을 받으려고. 생중계를 할 건지 말 건지. 예.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그다음에 기계적인 장치들은 다 있습니다. 근데 결정만 하면 됩니다. 법원 행정처가요. 그렇습니다. 답변이 어떻게 올지는 이제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어허.